오늘 저의 생각은요. 삼성전자는 오늘 현재 이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들이 상당히 큰 낙폭을 받으면서 지수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살짝 한 1% 정도 하락을 해주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또 한미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면 꽤 크게 낙폭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호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테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안 좋은 내용들이 같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결국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다,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바닥 구간은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외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외인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와 소통을 해 나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부분 삼성전자 주가가 빠르게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 만큼 이미 우리가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 연봉상의 이 10년선을 이제 2004년도부터 해서 단 한 번도 깨지 않는 모습인데 현재 이 밑 구간까지 좀 열려 있고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는 그 구간까지 떨어진다 한들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권이 장기화가 되다가 이렇게 한번 저점을 깨는 순간이 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은 특히나 단타 물량들은요. 이런 데서 손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런 개미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을 최대한 떨구게 만들고 혹은 여기에서 주가를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좀 길게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나갈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신용 잔고가 너무나 많아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잔고가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풀 대출 풀 대출을 땡겨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출까지 땡겨서 산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로 쉽게 수익 구간 안 줘요. 얘네가 그 돈, 큰 돈 써가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로 그런 기회 안 준다고요. 왜? 지금 올려봤자 현재 이 개인들의 물량, 쌓여있는 물량들 매도세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자금을 얼마를 써야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은 이틀 연속 현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이 구간에서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전일 한번 볼게요. 이제 외인들이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HSBC나 모건 스탠리나 어느 정도 이 매수를 하는 창구들도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들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인도 공장 노동자가 이제 파업 한 달 만에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재용 회장에 대한 공문으로 인사 성과 보상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조직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개편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팔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정도 이상의 강경한 좀 변화가 있어야 삼성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현재 아시아에서 브랜드 가치는 1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삼성전자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 뭐 11조를 던졌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제 이런 내용들 12나노 24GB GDDR7 D램 개발이 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실망했던 부분들은 결국 HBM 때문이다. 최근에 HBM3를 이제 거의 포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퀄테스트 인증인 추후에 나중에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 시장을 선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너무나 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HBM4,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신설로 지금 조직을 개편을 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HBM4에 대한 앞으로 투자와 개발을 이제는 앞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현실을 자각하고요. 오히려 더 나은 정말 베스트 전략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제는 안 될 건 빠르게 버리고 앞으로를 좀 내다봐야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역대 신고가 구간 이 140달러를 터치를 하고서 여러분들 주가가 윗구간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봉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혹시나 피크아웃이 아닌가 막 이런 식의 좀 불안감을 형성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현재 구간 내에서 반등은 무조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고점과 계속 저점을 낮아지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이 매수 심리는 점차 돌아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만약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대략 이 구간, 조금 더 강세라고 하면 대략 이 구간 정도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오겠지만 그 반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11만 전자 이렇게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봐야 합니다. 이게 경제 지표라는 게 특히나 이 금리 인하를 이제서야 하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가 한 번씩 꼭 나와요. 우리가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한 번 낙폭이 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전략을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우리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되는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시황, 그리고 전략, 수급, 그리고 뭐 외인들의 수급이 또 언제 돌아올지, 삼성전자가 현재 또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지, 그리고 HBM4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제가 또 인적 네트워크를 좀 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최근 우리나라 시장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핫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핫한 섹터가 어떤 sek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분석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간단하게 뭐 생물보안법이나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로 앞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 그리고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테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그리고 타점 이런 것들과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따라 붙었다가 또 물렸습니다. 내가 반도체를 잘 모르는데 반도체를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바이오 이거 뭐 임상 3상 승인 난다는데 FDA 승인 난다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회사의 가치나 재료, 분석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여기에 대한 주식의 타점을 어떻게 어디에서 또한 어떤 식으로 잘 잡을 수 있는가 이게 결국 우리의 수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을 계속 사랑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타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들 전략들을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